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이수입니다. 결혼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강백의 결혼은 그 대표적인 극갈래 대표 작품으로서 극갈래 특성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극갈래 특성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특성이 어떻게 잘 구현되어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강백의 결혼 이 작품 내용과 특징까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 줄거리부터 하겠습니다.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여진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을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 책에 있는 내용은 그냥 결국엔 여기에 있는 어떤 이야기 책에 있는 남자는 이 남자랑 완전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빌린 물건을 통해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의 어떤 욕망을 욕망이 적혀 있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남자,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전해요. 익숙해지면 나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요런 게 뭡니까? 지시문입니다. 지시문이고, 요런 것들이 다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안 되노? 자, 계속합니다.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고는 꿈도 못 꿨죠. 전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지 않겠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저택은 부를 상징합니다.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 걸. 아, 왜 이러노? 잠깐만요. 다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 걸.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저택만 보고 황홀함을 느낍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소를 짓고, 아, 그랬어요? 네, 당신의 정보를 받았을 땐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셨답니다. 애야, 어서 가봐라. 가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 같거든 꼭 붙들어야 된다. 이 부분도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잠깐만요.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대답했죠. 네, 원참,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 잔에 물은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지 않고서. 자, 여기서 하인이 나오는데 하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인은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회수해가는 기계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상한, 여기서 비행기 모드로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껏,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낸다. 또다시란 말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전에도 한번 뺏겼다 이 말이죠. 이게 앞에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란 말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세님을 당해내지 못한다.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왜냐면 여자는 남자의 부를 보고 재력을 보고 좀 약간 호감을 느꼈는데, 누구나 하인이 그 남자보다, 남자는 주인이겠죠, 좀 더 월등해야 되는데 하인이 좀 느낌이 좀 더 센 느낌이야.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뭐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남자는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뭡니까? 빌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 빌린 것임을 감추고 싶어 하고요. 왜냐면 원래 사기꾼 출신입니다. 본투비 사기꾼이기 때문에 빌린 것을 감추고 싶어 하고, 여자는 이 남자의 그 빌렸던 뭐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을 좀 보고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갑니다. 왜들 그러시죠?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이번엔 돼 있죠. 이번엔 한 번 뺏긴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남자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줘야 된다는 이 소유의 이 법칙에 대해서 깨달아 버린 겁니다. 여자는 당연히 이걸 이해 못하니까 네? 물어봅니다. 남자는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고 넥타이만 남았더라면. 그건 그렇고 당신의 어머니 폭 재미나신 분이거든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켰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던가. 왜 그렇게만 쳐다보십니까? 자, 여기서 남자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깊은 관심 아닙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성품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낀 겁니다. 근데 여자는 여전히 뭐에 관심을 가집니까? 빼앗긴 넥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계속 갑니다. 넥타이를, 그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뺏기셨죠? 하인을 보면서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죠.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하지만요, 저는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 받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칩니다. 여봐, 가져와! 하고 이제 귀에 속삭입니다. 야, 좀 5분만 더 빌려줘. 이거 뭡니까? 이중적인 태도 맞죠?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사실은 학을 썼네. 약하게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인은 아까 말했죠. 대사가 없습니다. 남자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하인은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남자 좋아, 좋다고. 여자가 물어봅니다. 뭐래요 하인이? 이렇게 했는데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하인이 아무 반응이 없고 물건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한테 넥타이를 빌려온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인이 빌려주지 않자 누구에게 빌리냐면 이 작품에 엄청나게 큰 특징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인에게 못 빌리니까 관객석에 가서 관객에게 빌립니다. 남성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거든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사실은 그 가나 초콜릿 초코바를 하나 먹었는데 이빨이 좀 많이 낑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남자 관객석에 투덕투덕 걸어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관객 앞에 앉는다.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이게 뭐냐면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무대와 관객석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관객은 넥타이를 빌려줌으로써 이 극에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를 하면 몰입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극의 상황과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되어 있는데, 극의 상황이 뭡니까? 뭔가 물건을 빌리고, 이거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고, 요게 극의 상황이잖아요. 맞죠? 이 극의 상황과 주제의식, 주제의식은 뭐냐면 소유라는 것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잠시 빌린 것이다. 이런 어떠한 그런 잠깐만요. 이거 바로 되네. 이런 어떠한 그런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극의 상황과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걸쳐서 딱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유심히. 물론 그래요.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예, 관객한테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이 무대 위에 인물이 관객에게 말하고 있다는 게 관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어떤 특징이 나오는 부분이죠. 맞지? 관객에게 말을 걸잖아요. 이거는 이 작품의 엄청난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마는 그야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안 하겠고, 저 넥타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가 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이러면서 빌려 착용합니다. 그걸 참여시킵니다.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는. 이게 뭐냐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 영원하지 않고 잠시 빌린 것이다라는 이 주제의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아니다.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합니다. 남자, 이거 왜 안 되는 또? 왜 이러노?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왜 급하겠습니까? 시간, 넥타이를 빌리고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쫓깁니다. 어때요 이젠?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관객한테 말합니다. 이거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 거 맞죠?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거 계속 좀 해봅시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저에 대한 것은 아직도 멀었군요.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의무적으로 묻는 겁니다.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으리는 걸 암시하는 게 뭐냐면
남자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간에 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뭐 이런 걸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이마에 손을 탁 얹습니다. 어이쿠 이런 느낌으로. 왜 그러시죠?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겠지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덤이에요, 덤. 덤? 네, 왜 좀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죠. 덤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예요. 자, 남자 역시 어머니 아버지처럼 사기꾼이죠. 맞죠?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의 아버지처럼 사기꾼이죠. 맞죠? 자, 남자는 뭐야 이거 내 얘기잖아. 덤 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 자,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맞죠?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랑 닮았습니까? 남자랑 닮았기 때문에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암시하고 결론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심 약간 생각할 수 있게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덤 계속 갑니다. 어머니에게 안 됐지만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이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얘기?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어머니에 대한 말을 이제 좀 같은 입장입니다. 남자,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긴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호감을 느끼는 겁니다. 맞죠?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남자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친절한 분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아니요. 그냥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것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남자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을 여자에게 하지 못합니다. 맞죠? 남자가 할 말이 있는데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뭡니까? 관객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원래 인물 간의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대화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관객에게 말하고 인물은 그거를 못 알아듣는 그 어떠한 극갈래만의 전형적인 그 특징을 나타내는 어떠한
대사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밑에 나옵니다. 알겠죠? 남자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자, 이렇게 칠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다 방백이라는 곳인데 방백이 뭐냐면 독백 여러분들 알 거예요.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독백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무대 위에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물은 듣지 못해요. 하지만 관객만 들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하는 등장인물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맞죠? 그거를 관객한테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방백이에요. 알겠죠? 자, 방백 부분 보겠습니다. 빌려간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자, 여기서 보면 위에 부분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관객한테 말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구분이 없는 거고 동시에 방백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이 부분은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혼잣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지가 이제 입장이 당당하면 그냥 사랑한다 바로 말할 수 있지만 입장이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사기꾼이니까 미안한 마음을 혼잣말로 그냥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죠. 여자는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객은 들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방백입니다. 계속 갑니다. 여자가 계속 말합니다.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또 난 당신을 사랑해. 이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으니까 거기서 뭘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못 들은 거야. 남자의 말을 못 들은 거야. 맞죠? 이게 방백이란 게 확실히 나타나는 게 거기서 뭘 하시죠? 이런 거는 그냥 여자가 남자의 대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는 계속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이것 역시 방백입니다. 알겠죠? 자,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오, 이거 좋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칠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다 방백 부분입니다. 알겠죠? 다 방백 부분입니다. 여기도 방백입니다. 예, 이거는 방백임이 확실해주는 어떤 증거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계속 말합니다. 뭘 하고 계세요? 저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거도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뭘 하고 계세요?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도 하지 말자.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자, 이거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자, 호감을 느낀 거죠. 맞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인은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뭔가 긴장감이 조성되겠죠.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인은 뭡니까? 물건을 가져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건을 회수해가는 역할을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빼앗기고 오잖아요. 맞죠? 빼앗기는데 이 여자 앞에서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한참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당연히 두려워지고
이 모습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합니다.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자, 이 와중에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간다. 그래서 남자가 말합니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진 소유물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소유물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질구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예전과는 달리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다른 거를 뭔가 느꼈기 때문에 뭔가 뭐 행복해지겠죠. 그에 반면 여자는 계속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이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퇴원했습니다.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난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게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뭘요? 그런데 덤, 당신에게 뭔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있고요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 얼굴만이 커다랗게 찍힌 사진 석 장을 꺼낸다. 하인 시계를 보더니, 시계를 왜 봅니까?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지워간다. 남자가 말합니다.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모자보다 도 작은 게 뺏겼다고 떠나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남자가 합니다. 여자,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 여자들은 대대로 미인이란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자랑거리란 겁니다. 남자, 사진들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가다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선생님 실제로 이 연극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웃겼어요. 하인이 뭔가 역할이 아무것도 없고 대사도 없는데 그냥 뭔지 이러면서 막 궁금해하면서 사진을 보는 장면이 저는 좀 웃겼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합니다. 뭘 봐? 그리고 여자한테 이거는 하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셋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셋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 것을 들어 여자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이신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조금씩 목소리 냅니다. 45이에요. 45, 중년의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더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푹신 목소리로 70살이 넘었어요. 자, 목소리를 통해서 시간이 경과됨을 여자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지요?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얼굴도 시간이 흐르면 변화한다. 뭐 이런 겁니다. 맞죠? 맨 처음에 22살의 그 여자 사진, 그리고 45살의 중년의 부인, 70살의 할머니, 이렇게 얼굴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다. 이게 뭐냐면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얼굴조차도 뭐 육체겠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는 없는 겁니다. 소유는 영원하지 않고 잠시 빌린 것이다. 이거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진놀이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중략 부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아간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청혼한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도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만, 종이 쳤네요.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네,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드디어 고백하게 됐습니다.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고백했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왜?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가 반한 건 뭐였습니까? 재력을 보고 반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또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머니랑 결혼하고 어머니는 그게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덤이라고 부르는 여자를 함부로 이런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돈이 있으면 붙들고 돈이 없으면 그냥 온나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도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뭔가 약간 같이 뭐 공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빈털터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모두가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 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겁니다. 잠시 빌렸다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모든 게 다 빌린 것이라는 관점을 남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소유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잠시 빌린 것이다. 이게 남자가 계속 이 어떤 주제의식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지고 오더니 비현실적인 소재로 극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됨을 보여준다. 이거 선생님이 작년에 냈어요. 작년에 냈던 문제입니다. 서술형으로. 작년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문제랑 선생님이 행복노트 행복노트 그걸 줄 거예요. 9월 거를 9월분을 줄 건데 그것도 꼭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이거는 비현실적인 소재입니다. 실제로 뭐 옛날에 뭐 왓썹 이러면서 뭐
뭐 아디다스 그 뭐 신발 그거 신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그 뭐 그런 것처럼 그걸 실제로 신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소재로 이 원래 발로 쭉 차고 이러니까 뭔가 버버버버 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좀 뭔가 긴장감이 좀 조성되고 그리고 갈등이 고조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두 한 짝을 가지고 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씻는다.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남자는 이제 급해졌기 때문에 말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자가 어쩌면 좋아. 자, 뭐고 고민하는 거죠. 맞죠?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좋아. 빈털터리란 거 아는데 고민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나아가서 사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빈털터리면 고만 온나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야.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자, 구두 다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차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남자. 글쎄 그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게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이게 뭐냐면 외형적인 요소는 모두 다 변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남아있지만 외적인 요소는 변한다. 내적인 요소는 변치 않지만 외적인 요소는 변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 외적인 거죠. 하지만 진정한 어떠한 마음, 이건 내적인 겁니다. 요런 돈과 같은 외적인 것은 변화하고 진정한 마음과 같은 내적인 부분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 시간이 지나도 사랑은 남고 외적인 것은 변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닌? 낙담합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나간다. 남자가 이걸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덤. 자, 이 부분. 자, 남자가 잠깐만요, 덤 하고 불러요. 맞죠? 그러니까 멈칫서고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당연히 외면하고 있겠죠.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침묵. 이런 어떤 지시문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시문이지만 뭔가 중요한 어떠한 그런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잠깐만요, 더 멈칫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인 걸 좀 짐작을 하잖아요. 그걸 이끌어 나가는 데 좀 중요한 요소를 하는 지시문입니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 침묵.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이것도 중요해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다시.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지시문과 대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자, 악의적으로 원래 말해야 되잖아요. 사기당한 사람인데, 야, 이 사기꾼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의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요거는 대사죠. 이건 대사인데, 이게 뭐고? 이것들은 다 지시문이잖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 요거와 요거는 지시문과 대사인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건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빌렸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소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깐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르치면서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이게 보면 또 관객석에 가가지고 아무 사람을 붙들고 물건 가르치면서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예요? 또 관객을 크게 참여시킨 겁니다. 맞죠?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죠.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면 몰입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하게 되면 그게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주제의식을 좀 깨닫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뿐만 아니라 관객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떤 부분입니다.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을 친다. 자, 뒷걸음 왜 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차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여자에게 말한다. 덤, 난 가진 게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입니까? 여자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관객한테 또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주제의식을 인식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의 물건을 어떻게 다뤘어? 잠깐만요. It is time for starting the third class. 당신의 물건을 어떻게 다뤘어?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죠.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관객입니다. 관객. 또 그게 참여시켰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내가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주제가랑 똑같아요.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이별의 시간. 왜? 소유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빌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말했죠. 이 외적이지 않고 내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지만 외적인 것은 변화가 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겠다. 하지만 영원한 거 없기 때문에 이별의 시간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 차입니다. 결국에 이 모습을 보자 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되돌아서 남자를 붙여 이렇게 포옹합니다. 설득을 당한 겁니다. 이 말에 여자가 말합니다.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님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총총총.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 평소 수업 시간과 달리 조금 진짜 타이트하게 진행했는데 하여튼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피스!